안녕하세요. 다들 러프시안 작업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러프시안 작업에서 쓰이는 용어들, 변형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듣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게 회사에서 쓰이는 단어들 중에 은어라던가 표준어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어요. 각 회사마다 어떤 단어를 전혀 다른 뜻인데도 오래간 사용해온 단어라서 계속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처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단어가 회사에서 반드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소통 과정 중에 헷갈린다, 애매한다 싶으시면 반드시 회사에게 말하는 게 좋아요. 이 뜻이 맞을까요?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하고 물어봅시다. 절대 회사랑 이야기하면서 확실히 하기 위해 한 번 더 묻는 건 신뢰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해를 잘못하고 접근해서 일을 2번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 외에도 일하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은 반드시 물어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바리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리에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바리에이션, 변화, 차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는 편하게 변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러프시안을 여러 개를 뜨듯 더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을 때 바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A를 중점으로 바리에이션 작업을 해주세요 한다면 이 시안을 기반으로 더 다양한 버전을 보고 싶으니 조금만 더 변형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은 특정지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시안의 의상으로 색을 바리에이션 한 걸 보고 싶습니다 한다면 A 시안을 유지를 하고 색만 바꿔주는 거죠. 포인트 컬러를 바꾼다거나 주조색과 보조색을 바꾼다거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떤 것을 유지하고 바리에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위 시안은 어느 정도 캐릭터의 배색과 복장의 장르가 정해져서 바리에이션 작업을 한 건데요. 코트도 입혀보고 언밸런스하게도 그려보고 오리엔탈을 곁들여도 보고요. 결론은 정해진 거에서 조금씩 변형하는 거죠. 아예 바꾸는 게 아니라 옷의 핏을 바꾼다거나 지퍼를 달아본다거나 뺀다거나 스타킹을 신긴다거나 벗긴다거나 소매를 자른다거나 아주 조금씩요. 주제를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유지할 것들을 선정을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바꾸는 거죠. 감이 오셨죠? 제가 바리에이션한 시안을 보면 이 캐릭터가 갑자기 발랄한 헤어스타일을 한다거나 피부색이 밝아진다거나 큰 이미지를 바꾸진 않았죠. 제가 보통 회사와 거치는 과정을 예시로 들면 이렇게 이제 회사랑 작업할 때 A, B, C, D 초안을 전달합니다. 시안을 선택하고 사측에 의견을 줘요. 예를 들면 A의 시안으로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보고 싶어요. A의 복장을 기반으로 조금 더 변형된 버전들이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제가 사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픽스된 시안을 바리에이션 합니다. A-1, A-2, A-3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시안을 골라주면 그것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더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어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안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마지막 최종으로 가기 위해 한 번 더 바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최선이 맞을까 하면서요. 회사랑 일할 때 기존으로 했던 시안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쳐서 나쁠 건 없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바리에이션 작업이. 결국 A가 좋았구나 하고 검증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리에이션 작업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 간단한 바리에이션 예시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보셨죠? 프리즘 프로젝트의 사라라는 캐릭터 바리에이션 시안입니다. 다른 색상들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작업했어요. 물론 기존의 베이스가 선택됐지만 이 바리에이션 작업으로 검정과 화이트인 베이스가 가장 좋다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죠. 그리고 이건 헤어 바리에이션 시안들이에요. 머리 스타일은 캐릭터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캐릭터성이 두드러지는 작업들에서 자주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려보거나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을 그리는 버릇이 있는데 이런 작업을 하면 한결 레퍼런스를 더 쌓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 바리에이션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옷 혹은 눈에 익은 옷만 습관적으로 그리게 되어버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첫 번째 시안은 취향대로 넣을 수밖에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봐야 하고 평소에도 좋아하던 옷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옷을 보는 게 중요해요. 패션 잡지를 보셔도 좋고 패션쇼를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소매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느낌도 확확 갈립니다.
착 붙은 소매냐, 나팔 느낌의 펑퍼짐한 소매냐, 두툼한 소매냐, 끝에 프릴이 달렸냐 안 달렸냐. 아마 그려보시면 더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자 바지랑 스키니한 바지랑 나팔 바지랑 느낌이 확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핏이 조금만 달라져도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바리에이션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보면은 머리에 씌울 수 있는 액세서리도 엄청 여러 종류가 있죠. 뭐 모자나 베레모나 뭐 반다나나 이런 머리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확확 갈리죠. 앞머리를 내렸냐 반만 내렸냐 다 올렸냐 이 잔머리가 삐져나왔냐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갈려요. 이런 것처럼 기존 시안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씩 의상을 변형시켜 보세요.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형할 수 있는 요소는 정말 많다. 그러므로 유지하고 싶은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들어가면 좋다. 이것도 알아주시고 마무리하기 전에 팁을 드리자면 저는 급할 때 이런 패션pedia 라는 책을 이용했었는데요. 이런 패션 종류에 대한 도감책들이 있어요. 옷의 종류, 명칭, 재봉선 등 세세한 옷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바리에이션 작업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평소에 패션을 눈여겨보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급할 땐 이런 자료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거나 막 우겨넣으면 안 되겠죠? 어떤 부분을 바리에이션 할지, 어떤 부분은 유지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고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바리에이션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폼. 데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데폼도 바리에이션과 비슷한 단어예요. 변형시키다. 데포르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대상의 형태가 달라지는 일, 과장 혹은 축소를 통해 사실에서 멀어짐 해서 제가 겪어본 두 가지 경우는 첫 번째, 속성은 유지하되 형태를 좀 더 재미있게 바꿔주세요. 두 번째, 현실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과감한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바리에이션이란 데폼이란 단어들이 나라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용어로 쓸 때가 많아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럴 때 쓰일 수도 있구나 정도로 알아주세요. 이렇게 변형을 해서 방향성을 더 넓힐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데폼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첫 번째처럼 정해져 있는 형태에서 큰 틀은 유지하고 모양만 변화시키는 쪽으로 사용했어요. 바리에이션이 정해져 있는 시안에서 큰 주제들을 가지고 변형한다면 데폼은 더 다음 단계인 거죠. 더 조금 실루엣이라던가 더 나은 형태를 위해서 조금씩 더 변형하는 쪽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같은 트윈테일의 형태라도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할 수도 있죠. 만약 이게 옷이었다면 코트라는 소재는 유지하고 카라라던가 소매를 바꾼다거나 하는 거죠. 해서 바리에이션보다는 조금 더 적은 변화, 세밀한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양갈래 헤어여도 부피를 위쪽에 몰아준 거랑 부피를 몰아주지 않은 거랑 위쪽을 얇게 한 거랑 느낌이 달라지죠. 이것도 몇 번 웨이브를 꺾는다거나 잔머리라던가 아니면 앞에 위에 덩어리를 하나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비현실적인 형태도 있죠. 근데 제가 회사랑 외주를 하면서 그렇게 자주 오갔던 단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구나. 나 트윈테일 맨날 이것처럼만 그렸는데 이번엔 이런 식으로 또 변형해 봐야겠다 하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그리는 연습을 하면은 보기 좋은 데포르메를 눈에 익히면서 동시에 디자인 폭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제가 얼추 정해지면 그 정해진 폭 안에서 이제 진짜 이게 최선일까? 더 좋은 디자인 하고 싶어. 계속 고민하시면서 데포르메를 해서 보기 좋은 형태 혹은 주제에 맞게 다듬어 나가주시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넣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독특해질지 고민해 봅시다. 계속 비슷한 디자인과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생각나는 대로만 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주제 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엄청 많이 말하고 있죠. 계속 만족하지 말고 더 디자인하라고. 네, 제가 가르치는 모토가 이거예요. 이게 최선이야? 이게 진짜로 최선일까? 한 번만 더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제 고스로리 스타일의 소녀가 있어요. 무엇을 달아주면 좋을까요? 보통 생각으로는 이런 짧은 리본으로 끝낼 수 있겠죠. 이런 리본 달면은 예쁘겠네 하고 딱 끝낼 수 있죠. 근데 이제 더 쥐어짤 수 있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고스로리에 맞게 찢어지고 꿰맨 리본이라던가, 반만 쓴 보네지라던가, 아니면 악마처럼 뿔 달린 쿠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같은 헤어 장식에서도 방향성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들을 시도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뭐가 잘 어울릴지.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분홍색 토끼기라던가 뭐 화사한 화관 이런 쪽 말고 언제까지나 내가 정한 주제에 맞게 어울리는 거를 선정하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자. 저는 이 헤어 장식들 중에서 찢어지고 꿰맨 리본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기존 이 조그만 리본에서 만족했다면 절대 얻을 수 없었던 디자인이겠죠? 하지만 다양하게 그리고 싶다고 해도 머릿속에 보닛이라던가 레이스 쿠션이라던가 찢어진 리본 등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레퍼런스들을 봐야 하고 정보를 계속 수집해야 돼요.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꺼내 쓸 수 있게 인벤토리가 가득해야 한다는 거죠. 레퍼런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툭 그리고 만족하고 끝내지 말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더 나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오늘 챕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레퍼런스를 분석하고 디자인에 반영하기. 많은 분들이 레퍼런스를 어떻게 내 그림에 써야 할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걸 그대로 붙여넣으면 표절 아닌가? 어떻게 반영하는 거지? 하고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분석할 때 어떤 부분이 포인트고 기존에 있는 어떠한 것을 어떻게 변형한 건지 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평범하게 녹아져 있는 것들도 처음은 신선했을 거예요. 많아지면서 기본이 된 거죠. 원래 의복은 이렇지 않았을 거고 지금은 평범해진 코트도 정장도 드레스도 처음에 나왔을 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현재는 익숙해진 디자인, 기본을 이해하고 이 레퍼런스가 왜 마음에 드는지, 기본을 어떻게 변형한 건지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보고 있는 이 레퍼런스의 포인트의 원리를 알아내는 거죠. 기존에서 얼마나 변형한 건지. 보시면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 옷 진짜 멋있다 하고 끝내지 말고, 왜 멋지지? 기존에 있는 것들과 어떤 점이 다르지? 이게 중요해요. 기존에 우리 눈에 익숙한 것들과 어떤 부분이 달라서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요소는 뭘까? 어디서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 나는 왜 이게 좋은가? 하고 레퍼런스를 분석하고, 이제 나라면은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 하고 자신의 해석을 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용하고 적용해 주시면 돼요. 말로만 하면 설명이 안 될 걸 알아서 당연히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시를 꼭 가져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이렇게 이런 패션을 뒤지다가 찾게 된 자료예요. 옷이 아주 멋있죠? 전신이 이런 천으로 다 덮여 있는데 중간에 빵꾸까지 뚫었는데 이 빵꾸의 구멍에 이렇게 천과 끈들을 둘러줘서 더 시선을 이쪽으로 쏠리겠죠. 이걸 보고 딱 멋있다, 너무 옷 예쁘다 하고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죠. 피부색과 대비가 되는 하얀색으로 넓은 면적을 과감하게 덮었네. 가슴 부위에 비키니와 끈을 올리면서 밀도를 확 올렸네. 이미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선이 가슴 부위에 쏠린다. 뾰족한 손톱 장식구도 독특함을 더해주고 있다. 너무 매력적이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응용해서 그려보는 거죠. 나라면은 이런 빵꾸를 여기다 해볼래. 나 그냥 구멍을 낸 거를 그치지 않고 끈도 이렇게 둘러볼래. 여기까지 난 뚫어볼래. 이런 식으로 응용해보는 거죠. 또 이것도 너무 멋진 패션이죠. 이것도 분석한 걸 봅시다. 언밸런스한 옷이죠. 근데 언밸런스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하얀 레이스를 아래로 길게 내렸어요. 또 다른 질감으로요. 재질로. 그래서 흰색의 면적과 검은색의 면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투명한 레이스가 검은색을 덮어서 여기 회색이라는 세 번째 톤을 또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것도 너무 매력적이다. 그리고 목과 팔, 가방에 액세서리를 이렇게 더하면서 블랙과 화이트 대비를 또 한 번 표현하고 있네요. 게다가 이 실버 액세서리들이 위화감이 없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하얀색에만 4가지 재질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어색함이 없네 해서 이런 식으로도 의상을 표현할 수 있구나 알고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그려보고, 나라면 이렇게 그려볼래.
이것도 너무 제 취향 옷이라서 바로 보고, 자칫하면은 무난하게 보일 수 있는 화이트 트레이닝복 전신에다가 화려한 금색 저지로 포인트를 줬네요. 상의로 딱 시선이 이것도 가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추가로 이제 검은색 기하학적인 무늬를 바지에 배치해서 금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밀도를 올려서 또 눈에도 안정감을 주고 화려함도 더해져서 너무 좋은 의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 이거 우주복 같아. 이런 기항 무늬를 주머니로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주머니로 표현해줘 본다던가, 금색 이 부분을 패딩으로 표현한다던가, 변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의상도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보고 시원한 파란색과 하얀색의 대비가 안정적이다. 나 파란색 진짜 못 쓰는데 이런 옷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중간중간에 청록색으로 지루함을 없앴어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 안에 청록색들이 있죠. 그리고 상의에는 글자가 박힌 화려한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이게 아주 너무 멋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도 파란색 의상을 그려봐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시고, 이렇게 보니까 쉽죠?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레퍼런스 수집하고 반드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 느낀 점 같은 거를 그냥 막 써도 돼요. 이거 귀엽다. 왜 귀엽지? 이런 말랑말랑해 보여서 귀여워. 병아리 같아서 귀여워. 나도 이런 옷 그려보고 싶어. 나 노란색 잘 못 쓰는데 다음에는 이런 색 옷 그려봐야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유롭게 분석해주세요. 이 분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하시고, 그리고 이걸 응용하고 싶은 부분도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응용할래. 다른 사람은 저 부분을 저렇게 응용했네 하고 알 수 있듯이,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 하고 자신의 해석을 넣으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용 및 적용. 아시겠죠? 자, 이렇게 레퍼런스를 분석하고 디자인에 반영하기 파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리에이션과 디폼 등 더 다양한 디자인을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복잡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바리에이션, 데폼 등 우리는 기존에 내보낸 시안에서 무한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중요하죠? 딱 하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살리고 싶은 주제들을 유지하되 정말 최선의 디자인인지 계속 되물으면서 변형을 시켜보자. 정말 최선일지. 다양한 변형을 하기 위해선 많은 레퍼런스 수집과 연구는 필수다.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습관을 기르자. 아주 중요하죠. 오늘의 중점 내용들이었습니다. 계속 비슷한 디자인만 나와서 힘드셨던 분들은 이번 강의로 인해 많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레퍼런스도 다양하게 수집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면서요. 아마 처음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공부 안 해왔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여태까지와 다른 방향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면 디자인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재밌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계단 성장하셨으니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다음 파트는 캐릭터 디자인을 정한 후에 3면도 작업을 하는 캐릭터 시트 파트예요. 같이 진도가 나갈 수 있게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러프 시안 작업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도를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작업한 영상을 무편집으로 이어서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작업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개인 작업이라서 업무 작업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게 작업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릭터 러프 시안을 짜는 영상이랑 선택한 러프 시안을 다듬는 영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러프는 한 45분 정도, 다듬기는 2시간 정도의 분량이니까 틀어놓고 같이 작업하셔도 좋고요. 이론은 없으니까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면은 다음 챕터에서 봅시다. 오늘도 고생했어요.